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62세인 최영미입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한 그 귓속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느리로 인해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늘 좋을 순 없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진 않지만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남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명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준영이 있었죠. 준영이를 키우는 동안 항상 바르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나길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저희 부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영이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아들은 대형 건설사 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연구소에서는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에 몰두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남편도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꺼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지는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을 뿐이었죠.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며 아들이 데려올 사람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한 날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준영이가 한 여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유명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미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수줍은 듯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야망이 느껴졌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촬영차 준영이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과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어머님, 방송 일을 하다 보니 늘 화려한 모습만 보이게 되어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겸손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계산적으로 느껴지는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던 그녀는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할 때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미연이는 제가 만난 여자들과는 달라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준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세련된 말투를 가진 미현이가 우리 아들과 어울리는 짝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저희 가족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현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던 그녀의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조신한 며느리감이 되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의 진짜 모습이 비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송국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카메라 앞에선 늘 완벽해야 한다는 거죠. 미현의 이 말은 마치 저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준영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준영이의 마음은 완전히 미현에게 빼앗긴 후였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전 미연이를 믿어요.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미연이의 진심을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 준비 기간도 짧게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현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죠. 어머님, 오늘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축하객들 앞에서 미현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이 거두어진 순간 그녀는 제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님, 아들은 제가 가져갈게요. 앞으로는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흐려졌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연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매일 전화해서 미연이와의 결혼을 지금이라도 파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에게 완전 빠진 준영이는 지금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 사이 미현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재벌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병문안을 왔을 때 미현이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현은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방송에서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로 몰아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어머니, 미연이가 방송에서 한 말은 다 연출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준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SNS와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미연은 방송에서 우리 가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마치 제가 그녀를 학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우리 관계는 시청률로 말하게 될 것 같네요. 미현의 이런 행동에 남편은 분노했지만 이미 방송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현의 방송 출연이 늘어날수록 준영이는 점점 더 그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로 저는 시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방송의 소재로 계속해서 활용했습니다. 미연의 방송 활동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준영이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죠. 열정적으로 매달리던 연구는 뒷전이 되어갔고 점점 미현의 방송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연이 촬영이 있어서 제가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연구 미팅이. 죄송해요.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연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요. 이런 대화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넘게 매진해온 친환경 건축 연구는 점점 그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대신 미현의 SNS 활동을 도와주느라 바빠졌죠. 여러분, 오늘은 저희 새 별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시댁에서 주신 웨딩 선물이에요. 미현은 우리 가족의 별장과 저택을 SNS에 무분별하게 공개했습니다. 심지어는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까지 덧붙였죠.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영 씨, 이제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제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미연의 그 한마디가 준영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깊어졌고 저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준영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구실은 먼지만 쌓여갔고 그의 책상 위에는 미현의 방송 스케줄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의논했고 아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영이의 마음은 완전히 미현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의 충고는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영이는 결국 10년간 매진해온 친환경 건축 연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현의 연예기획사 일을 돕겠다고 했죠. 준영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왔는지 잊었니? 어머니, 전 이제 달라져야 해요. 미연이를 위해서. 남편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비서를 불러 미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집을 만들며 건축가가 되겠다던 꿈 많던 아이가 이제는 방송국 주차장에서 아내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의뢰한 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현은 이전에도 여러 재벌 2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파괴한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님, 김미연 씨는 방송을 통해 상대방 가족의 약점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현의 SNS를 들여다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이 명품들이 전부 준영이 카드로 구매한 거래요. 뭐라고요? 저 드레스룸에 있는 가방들이 전부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SNS 계정에는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과 고가의 보석들을 과시하는 사진이 넘쳐났고 이는 모두 준영이의 카드값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제 팬사인회가 열려요.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희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본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이미 미현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홀려 있었고 냉정한 판단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미현의 방송 스케줄에 맞춰 살아가기에 바빴죠.
조사를 거듭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준영이가 미연의 사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적금을 해지했다는 것,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 몰래 회사 주식까지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새로 광고 계약을 몇 개 따냈어요. 어머님 얘기도 조금 나올 거예요. 미현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대가로 광고 계약과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을 따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영아, 내 카드 대금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미연이가 이제 대형 광고를 찍기 시작했으니까요. 준영이의 대답은 이미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연체 통지서를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미현의 성공만을 믿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준영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준영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준영이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미현은 방송에서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신용이 바닥나는 동안 미현의 인기는 하늘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현의 방송이 계속될수록 저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성남의 시장에서조차 낯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저기 가는 사람, TV에서 본 그 며느리 시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왜 시장에도 안 나오시나 했더니 사람들 시선이 많이 불편하시죠? 오랜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왔어요. 이제 혼자 시장 나오지 마세요. 준영이가 찾아왔지만 그조차도 예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은 그의 옛 동료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준영이가 미연 씨 방송 일정 때문에 중요한 특허 출원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아세요? 연구소 후배의 연락을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친환경 건축 기술의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뺏긴 것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연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준영 오빠는 이제 저와 함께 더 큰 성공을 이룰 거예요. 미연의 이런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치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현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현의 휴대폰에서 방송국 PD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 콘텐츠로 각색되어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인터뷰를 찍기 위해 방송사와 출연료를 협상하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준영이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PD님, 시어머니 에피소드는 한 회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이가 우연히 보게 된 미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괜찮아. 준영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미현은 우리 가족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악의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가족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남편은 법무팀을 불렀고 준영이는 처음으로 미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즉시 회사 법무팀과 함께 미현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을 제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미현의 과거 방송사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사모님, 사실 미연이는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PD의 증언은 저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현은 일찍부터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연예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이었죠. 최 사장님, 미연이가 준영 씨 회사를 노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준영이는 이제야 자신이 미현의 치밀한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남편의 위로에 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무팀은 밤낮 없이 일했고 미현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했던 모든 발언, SNS 활동, 그리고 광고 계약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죠. 과거 동료들의 증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미현이 방송국 시절부터 부유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스타덤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희생양으로 우리 가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현은 준영이를 만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과 회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났죠. 어머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전 준영 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미현은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의 방송 활동을 즉시 중단시켜 주세요. 준영 씨,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이 준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방송사는 즉시 미현의 출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증거들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이럴 순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현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송국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방송에서 연기하던 그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미현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되고 며칠 후 미현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몰래 카메라를 준비해두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는 미현을 보며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준영이가 그녀의 가방에서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당신, 이런 상황에서조차 방송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 이건 그저 우리의 화해 장면을 기록하고 싶어서. 이제 됐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현의 마지막 연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야 끝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미현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방송에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려고 해요. 정말이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끼던 연구였잖아. 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준영이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그를 다시 받아주었고, 그는 그동안 놓쳤던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준영이는 1년 만에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미현은 더 이상 그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동안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처져갔습니다. 미현의 방송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끓였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준영이는 퇴근 후면 항상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산책도 함께 했고 예전처럼 도서관에도 같이 가곤 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전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발길이 끊겼던 시장도 다시 가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과도 예전처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여러 매체를 통해 사과와 해명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계산적인 행동은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려진 후였죠. 그녀의 사과는 또 다른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미연 씨가 또 방송에 나왔대요. 이번에는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얘기에도 마음이 무덤덤해졌단다. 그저 그 아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반성을 하길 바랄 뿐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연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회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영이가 다니는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 가족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가족들의 방송 출연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대요. 그래? 너희 회사가 참 현명한 결정을 했구나. 네, 어머니.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련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별장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된 주말 나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별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이제는 보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준영이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가족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영이는 회사의 주력 사업을 이끄는 핵심 연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큰 주목을 받았죠. 어머니, 이번에 제가 개발한 기술이 세계 건축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절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준영이의 성공 소식은 방송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과 가족 관계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가족 관계를 다룰 때 신중해졌다고 해요. 남편의 말처럼 방송사들은 출연자, 가족의 동의 없이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방송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어머님, 요즘 방송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청률보다 인간성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준영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후배 연구원들과 나누며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수와 회복의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때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결국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고 그녀의 악행은 대중문화계에 경계해야 할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연구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수줍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준영 씨, 제가 만든 친환경 건축 자재 샘플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민지 연구원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네요. 함께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처음 연구소의 후배 연구원 민지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그녀의 맑은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민지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준영이와 민지는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늘 연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새로운 인연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비빔국수 해드릴게요. 민지는 이제 제게 친딸처럼 다가왔고, 저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어머니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요. 그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구나. 준영이와 민지는 얼마 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죠. 방송의 허상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네요.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 가족의 행복은 방송이나 SNS가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분들께도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최영미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